안녕하세요. 리니엔양 대표원장 이우석입니다. 토닝을 도대체 20번이나 했는데 차도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병원에서요. 왜 그런 건지, 여기는 레이저가 좋은가요? 레이저 뭘 쓰시나요? 몇 샷을 쏴주시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닝을 10번, 20번이나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이건 정말 뭐 레이저 장비가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에너지 세기가 너무 낮은 건가? 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정말 진단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진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토닝만 한다고 뭐 효과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색소들이 뭐 갈색으로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진단에 따라서 원인도 다르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명확히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일반적으로 토닝 치료라는 건 레이저 에너지를 아주 약하게 쏘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얼굴 전체에 뭐 2500샷, 3000샷 얼굴 전체에 골고루 쏘는 거죠. 약하게 쏘기 때문에 뭐 1, 2주 간격으로 보통 10회, 20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토닝에 대해서 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닝 레이저에 사용하는 파장은 1064나노미터 파장이고요. 뭐 요즘에는 755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도 좀 나와 있는 편이에요. 두 개를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64 파장은 좀 깊게 들어가지만 멜라닌에 대한 흑광도 떨어지고요. 755는 1064보다는 좀 얕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충분히 깊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멜라닌에 대한 흑광도가 조금 높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토닝이라는 건 약하게 쏜다는 거.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도대체 왜 토닝을 10번, 20번이나 했는데 내 얼굴에 있는 갈색 색소 병변들이 도대체 차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죽은 깨 혹시 아세요? 죽은 깨는 그 예전에 이제 빨강머리 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악광대, 콧잔 등에 깨를 뿌린 것처럼 옅은 갈색의 이제 색소 병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죽은 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병원에 가서 내가 죽은 깨를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토닝 레이저를 10번, 20번, 30번을 했는데도 도대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레이저의 잘못일까요? 레이저가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걸까요? 뭐 그렇기보다는 토닝 레이저라는 건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하게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조사하는 방식의 시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토닝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근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가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활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일반인보다는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한 곳에 모여있다. 표피 부분에 많이 모여있다. 깊지 않은 피부 부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모여있는 이 멜라닌 색소를 약간 토닝으로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토닝도 에너지를 조절을 해서 좀 높게 그 부분만 이렇게 조금 꼼꼼히 쏘면은 흐려지기는 흐려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토닝을 통해서 치료하기보다는 멜라닌의 흑광도가 높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딱지 반응을 지게 하고 세게 쏴가지고요. 그 딱지가 이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한 번에 그냥 제거하는 뭐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죽은 깨라는 진단이 명확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토닝을 하세요라고 추천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죽은 깨가 있는데 토닝을 하세요라고 추천을 받았다면 사실은 치료 방법이 잘못된 치료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토닝을 10번, 20번 약한 에너지로 조사를 하더라도 그 모여있는 표피층에 모여있는 색소 덩어리들이 이제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거고요. 죽은 깨를 레이저로 없애고 싶으시면 토닝 같은 약한 치료가 아니라 강하게 쏴서 딱지를 지게 만들어서 없애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강하게 쏘는 게 조금 무섭고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도 죽은 깨는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혹시 죽은 깨가 있으시면, 죽은 깨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하기 때문에 자식 세대에도 죽은 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치료를 원하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거에 맞는 치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흑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흑자는 토닝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흑자라는 병변은 그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의 국소적인 숫자의 증가와 함께 거기서 이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토닝을 하게 되면 뭐 멜라닌 색소는 좀 없앨 수 있겠지만, 늘어난 멜라닌 세포 자체를 토닝 같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약하게 쏘는 치료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이 어느 정도는 이것도 효과가 있기는 있겠죠. 특히 초기 병변에는. 왜냐면 초기 병변에는 멜라닌 세포가 국소적으로 크게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이니까,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조금 덜 만들게 하면 약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밝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포가 늘어난 걸 약으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레이저 치료라 함은 토닝 같은 약하게 쏘는 치료가 아니라 이것도 결국엔 강하게 쏘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흑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흑자의 발생 요인 중에 오랜 기간 자외선 노출이라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밭일을 많이 하시거나 뭐 해수욕장 같은 데서 땡볕에서 일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선크림을 안 바르시고 어쨌든 계속 노출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흑자가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언제든 강조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는 거고요. 흑자도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흑자예요. 사이즈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크기가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초기 병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색소들이 깊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흑자들은요, 뭐 보통 한 40대 연조리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의 어떤 흑자 병변들은 생각보다 이제 조금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편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80대, 90대 노인의 흑자다. 그런 분들은 그 흑자 병변이 거기에 몇십 년 있었거든요. 그러면 레이저를 쐈을 때 아무래도 그 위쪽에 있는 애들은 잘 날아가겠지만 이렇게 진피 쪽으로 쭉 들어간 골짜기 부분에 있는 색소들은 아무래도 조금 쉽게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흑자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횟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흑자가 뭐 빨리 치료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흑자가 좀 심해 보이더라도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내 얼굴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 지루각화증이에요. 보통 이제 검버섯이라고 불리우는 병변 중에 사실은 흑자가 있고 지루각화증이 있어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루각화증은 토닝으로 좋아질까요? 지루각화증도 토닝으로는 좋아질 수 없어요. 지루각화증이라는 건 뭐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까맣게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다른 병변과의 어떤 가장 중요한 차이가 손으로 만졌을 때 좀 거칠거칠하고 윤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윤기는 이제 각질세포가 이렇게 비유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각질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색소 레이저에 대한 흑광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색소 레이저를 좀 세게 쏴도 이 경우에는 반응을 좀 잘 안 해요. 초기 병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세게 쏘면은 뭐 잘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점점 진행돼서 각질층이 두꺼워질수록 레이저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때는 깎아내야 되거든요. 깎아낸다라는 건 이제 뭐 전배는 레이저들 있잖아요. CO2 레이저나 뭐 어빔 야그 레이저 같은 것들로 그냥 이렇게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토닝 같은 걸 뭐 사실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해도 지루각화증 병변에는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 레이저를 선택해야 이제 효과가 있겠죠. 이번엔 기미인데요. 기미는 토닝 레이저 효과가 있을까요? 기미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미는 피부의 기저층에 굉장히 미세한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염증에 의해서 이제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합성하는 게 일반적인 기미의 상태거든요. 기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세게 쏘게 되면 색소를 더 왕성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멜라닌 색소가 만성적인 염증 상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꾸 색소를 만들어내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멜라닌 세포 자체가 좀 화나 있기 때문에 얘네를 좀 달래준다는 느낌으로 약하게 주기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개선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토닝 치료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미 치료가 토닝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르는 약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과정을 억제해 주는 거고, 먹는 약은 어떤 멜라닌 색소를 자극할 수 있는 염증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들, 그런 것들을 조금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 바르는 약, 먹는 약 다 도움이 되거든요. 토닝은 사실 기미 아니면 전반적인 얼굴 톤 개선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타모바는 어떨까요? 오타모바는 토닝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오타모바는 토닝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모바인 사람이 진단이 잘 되었다면 토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진단이 안 되었다면 토닝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타모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제 병변이 관찰이 되거든요. 원래는 피부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요. 진피층에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가 존재해서는 안 돼요. 멜라닌 세포는 표피층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 진피층에 이제 멜라닌 세포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오타모반의 상태예요. 멜라닌 세포 안에는 멜라닌 색소도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푸른색으로 이렇게 청회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보통 색소가 얕게 있으면 옅은 갈색으로 보이고요. 깊게 있으면 조금 푸른빛이 돌아요. 근데 이제 토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쏘는 거잖아요. 약하게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는
그 멜라닌 세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타모반의 원인은 멜라닌 세포니까요. 진피층에 있는. 그리고 뭐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게, 바르는 약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억제하는 거고요.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호 전달 물질 같은 걸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든 안 받든 그 자체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닝 치료는 효과가 없고 먹는 약, 바르는 약도 다 효과가 없습니다. 레이저를 결국엔 강하게 쏴야 되고요. 강하게 쏘되 깊게 들어가는 레이저를 선택해야겠죠. 깊게 들어가는 파장의 레이저, 진피층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뭐 755나노미터 파장, 알렉산드라이트라는 매질을 사용하는 피코슈어 같은 걸 저는 즐겨 사용하는 편이고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같은 피코슈어라는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토닝, 약하게 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는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저를 강하게 쏘면 색소 침착이 약간 유발되기는 하거든요. 몸 입장에서도 강한 레이저를 얻어맞았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우에는 토닝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타모반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레이저를 쏴야 되는데,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를 조금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 레이저에 의한 어떤 반작용으로. 그런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아니면 레이저 토닝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타모반의 원인이 되는 그 깊이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를 깨는 데에는 토닝은 의미가 없는 거죠. 뭐 다른 예를 간단하게 한 번 더 드리면 후천성 양측성 오타형 모반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이름이 오타모반이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타모반이랑 치료 방법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양측에 존재하고, 오타모반은 얼굴 한쪽에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양쪽에 존재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뭐 성인이 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기본적인 성질 자체는 오타모반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 피부 진피층에 멜라닌 세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닝으로는 개선할 수 없고요. 에너지를 강하게 조사하는, 깊게 들어가는 파장의 레이저로 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염증 후 색소 침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타모반 할 때 레이저를 세게 쏘면 그 자극 때문에 그 오타모반 치료를 위해서 레이저를 쐈는데 새로운 색소가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염증 후 색소 침착이거든요. 아니면 더 쉬운 예로는 모기에 물렸는데 빨개졌다가 그 부분이 좀 까매지잖아요. 그 염증 후에 우리 몸이, 피부가 색소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그 염증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멜라닌 세포가 이제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끊어줄 수 있는 어떤 먹는 약, 바르는 약 전부 다 효과가 있을 거고, 레이저 토닝도 물론 이 경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증 후 색소 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을 좀 단축해서 빠르게 개선시키고 싶으면 이 경우에는 약하게 에너지를 조사하는, 더 많이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를 그냥 깨주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토닝이 효과가 있겠죠. 색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갈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올바른 접근 방법을 선택해야 토닝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강한 레이저를 조사해야 될지, 먹는 약이 들을지, 바르는 약이 들을지, 이런 것들을 진단 단계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사실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난 색소가 있으니까 토닝만 해야지, 토닝을 10번 하면 좋아지겠지, 20번 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올바른 진단, 그리고 올바른 치료 방법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얼굴에 그 색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요. 근처 병원이요. 원장님과 꼭 상담하시고 진단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